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지금 선거제도 개혁안에 관해서 쭉 제 생각을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 영상일 것 같습니다. 10번째인데요. 이 앞에 보면 뭐 선거제도의 대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왜 이거를 하려는지, 선거안이나 뭐 개표기나 뭐 득표 결과가 엉망이다, 이런 내용을 쭉 실었었고요. 선관위 해체하고 선거일은 금토일로 하고 투표소는 관내 투표는 당일 투표소를 기준으로 설치하고 관외 투표는 시, 군, 구별로 해서 설치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쭉 이렇게 하자는 제안을 했고, 선거인 명부는 철저하게 하드카피로 출력된 선거인 명부 활용하고, 투표 절차, 뭐 투표용지는 관내는 당일이랑 현행 당일이랑 똑같고, 관외인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자. 분류할 때도 활용하고요. 그리고 개표 결과 발표하는 것에서 조금 뭐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투표한 투표소에서 어쨌든 개표가 다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는 쪽에 집중해서 말씀드렸고, 예산 외에 어떤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예산이 그러면 얼마나 절감되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 느낌, 그 생각을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요약을 해서 보면은요, 인건비는 제가 워낙 인원이 어떻게 투입되는지에 대한 기준에 이런 게 없고, 오히려 투표소는 늘고 해서 뭔가 이렇게 비교하기가 애매해서 인건비 부분은 빼고요. 장비 관련해서 최소 105억 원, 아주 제가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으니까요. 우편 요금도 이게 그냥 제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했을 때 110억 원. 그래서 최소 215억 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을 해냈습니다. 먼저 장비 관련해서 살펴보면은요, 이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했다는 게, 요게 이제 더 퍼블릭에서 기사로 내보냈던 내용에 요게 선관위의 자료라고 하면서 발표한 게 보면,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사전 투표 운영 장비하고 투표지 분류기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14년에 구입한 거, 18년에 구입한 게 이렇게 해서 한 2,400대, 2,500대가 정도 되고, 본인 확인지 13,500대, 투표용지 발급기 13,500대. 그래서, 그러고, 사전 투표 운영 그러니까 투표에 소용되는, 투개표에 소용되는 장비에, 여기서 중요한 건 단가예요, 단가. 이게 2023년 예산안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 단가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자료는 선관위에서 뭐 자기네 잘했다고 자랑해 놓은 홍보 자료에 보면, 분류기가 약 2,000대래, 약. 이것도 뭐 몇 대를 썼는지도 이게 약으로 표시해야 되나? 아무튼 2,000대. 투표함 31,000개. 그 다음에 요 투표용지 발급기가 하고 본인 확인기 등 요게 투표할 때 실제로 사전 투표 장비, 그러니까 본인 확인기하고 투표용지 발급기가 몇 개나 배부됐나 하는 거를 박지원 변호사님이나 하여간 카페에 있는 분이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거에 보면, 요거는 21대입니다. 21대. 그래서 요게 21대에도 22대도 21대와 비슷한 수량을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은요, 투표용지 발급기 13,035세트 썼다고 봤죠. 본인 확인지도 13,035세트, 분류기 약 2,000대 썼다고 했고, 그러면 대당 가격이 요 옆에 나와 있는 대로 발급기는 113만 5천원, 본인 확인기는 192만원, 투표지 분류기는 1,089만 9천원. 그래서 이게 구입 가격만 쫙 합쳐보면 616억이에요. 그나마 616억 원이라고 하는 것도, 요거는 지금 사용량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보유한 양은 얼마였죠?
13,500대, 2,550대, 500대나 여기 500대, 여기 500대는 고장이 나서 갖고 있는지 하여간 저 스페어로 예비용으로 해서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500대, 500대는 여기 계산해서 제외된 거예요. 네. 그리고 요 구입 가격만 기준으로 봤으니까 이게 평소에 예산 수리하고 뭐 고장 수리하고 보관하고 예? 이게 다 어디다 보관할 거예요? 다 어디 렌탈을 하거나 최소한 뭐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런 건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구입 가격으로만 봤을 때요. 투표용지 발급기는 사용 연한이 5년이니까 제가 러프하게 5년이라 그러면 대선, 국선, 지방선거까지 따지면 대략 한 3번 반 정도 사용할 것 같습니다. 본인 확인기나 투표지 분리기는 사용 연한이 10년이니까 10년 안에 몇 번의 투표에 투입될 거냐를 감안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 3개 투표가 대략 7번 정도 시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간 고장 없이 아주 풀로 잘 사용한다고 해도 한 번에 소용되는 그 감가상각비라 그럴까요? 하여간 그 비용이 투표용지 발급기면 42억, 본인 확인기 35억, 투표지 분류기 31억. 그래서 합치면은 109억이 되는 거예요. 109억. 근데 이제 그 제가 제안한 개혁안에서도 보면 관내 투표소에서는 이 투표용지 발급기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용지 발급기 평균 뭐 한 3대? 그 왜 개표기도 3대면 충분히 하다고 결론이 났었으니까 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3대 라인으로 설치한다고 봤을 때도 한 3억 6천만 원이면 뒤집어 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계산해 보면 투표용지 발급기 3대 하면 이렇고 뭐 해서 3억 6천만 원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109억 들어가던 게 3억 6천만 원 정도로 준다 그러면 최소 105억 이상 여기서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 구입 가격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수하게 감가상각비만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이게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게 스페어로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로 이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 거니까 그것까지 넣으면은 500대면 몇 프로죠? 13,000에서 500대면은 한 3% 되겠네요. 그죠? 아마 3.78%? 그거 더하면은 여기에도 한 120억 정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하여간 요거는 구입 비용만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게 105억 이상 절감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우편 요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정확하게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인천지방법원에서요, 이번에 4.10 총선에서 그 소송 과정에서 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제가 왜 우편통수 비교할 때 우편통수랑 그 투표용지 교부수랑 차이를 비교할 때 썼던 근거 자료인데 이게 하여간 우정사업본부에서 관내사전 우편물이라고 해가지고 배달한 수가 321만 1000통이에요. 근데 요게 그 일반 선거 공보물 말고요. 이렇게 막 책이나 이런 거 오는 거 말고 순수하게 여기 요 투표 투표 우편 봉투가 배달되는데 소용되는 그 등기 요금이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25g 국내 등기인 경우에는 2,530원이고 이길 특급으로 가는 경우에는 1,000원이 부과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5g 이하라고 보고 요 조건을 다 넣어가지고 우정사업본부의 그 요금 조회 시스템에서 살펴보니까 아무튼 3,530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요금은 중앙선관위하고 우정사업본부 사이에 우편물을 처리하는 그 뭐 계약이나 이런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그거를 공개 청구해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가급적 선관위에다 뭘 질의를 안 하고 지금 드러난 걸 가지고 분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설사 이거보다 더 많건 적건 간에, 이거는 우정사업본부 입장에서 보면 이 320만 통을 그 며칠 사이에 배달하는 동안에 어쨌든 기회비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쨌든 사람이 투입되고, 네? 뭐 그런 거를 따지면 일반 우편 요금을 2길 특급 등기 우편물로 봤을 때 3,530원이면 뭐 그걸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3,530원에다가 321만 표 곱하면 113억 원이 돼요. 113억 원.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우편물로 등기로 가는 거에만 소요되는 비용이. 그러면 이제 제가 계약안으로 하는 경우에 이렇게 뭔가 이동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관 내에서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가는 거, 그거는 기존에도 발생합니다. 그거는 개표하기 전에 투표함을 옮기기 위해서도 분명히 차량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건 논외. 다만 관 외 투표인 경우에 시군구 투표소에서 주소지 시군구 252군데로 쫙 배부하는데 운영되는 거를 한 투표소당 차량 한 대라고 보면, 뭐 한 대당 100만 원,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차량 유류비나 뭐 이런 거, 그 안에 동승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한 1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것도 3억 원이 안 돼. 그렇다 그러면 우편요금안에서도 110억 원 정도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지 않은 비용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뺐거나 뭐 실수로 뺐거나 할 수도 있는 거지만요. 이 부분에서도 제가 뭔가 이렇게 가정을 적용하거나 하는 데서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의견을 주시고요. 자, 인건비 부분은 이거는 실제로 지금 제가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 당일 관 내 투표인 경우에는 당일 투표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고, 그걸 이틀 동안 운영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따지면 이게 투표소나 개표 라인에 들어가는 인원을 제가 추계를 하는 게 좀 무리가 있어서 인건비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줄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관위에서 발표된 거나 보면 약 34만 명이 투입됐고, 투표에는 11만 명, 당일 선거일 투표에는 15만 명. 당일 선거일 투표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 선거일 투표는, 당일 투표는 14,000개였고요. 투표소가 14,000개가 넘었고, 사전 투표는 이틀 동안 했지만 3,551개, 시군구를 읍면동을 기준으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보면 사전투표 관리관은 9만원에, 일당 9만원에 사례금 10만원에서 19만원 주고, 사무원은 13만원을 주고요. 개표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당은 7만 5천원인데 24시를 넘어서 다음날 종료할 경우에는 15만원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요게 올해 예산안에 올해 예산안인가?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집행이 됐으니까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보면 투표소 수는 제가 지금까지 가정한 대로 하면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그게 보세요. 지금 사전투표소 없애죠. 3,565군데 설치됐던 사전투표소를 아예 없애버리고 이틀 동안 운영된 거니까 7,130 개소 곱하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일 투표소 14,297 개소가 일단 하루 운영하는 게 안 해도 되니까 그만큼이 줄고, 근데 늘어나는 거는 제가 관내 투표소를요, 현행 당일 투표소를 그대로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28,500군데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투표소당 평균 1000명 정도밖에 하루에 투표를 안 한다? 예? 지금 제가 제안한 안에 따르면. 그러면은 그거를 뭐 2000명 정도는 한 라인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투표소 뭐 어쩔 수 없이 읍면동에 인구가 적어서 한 명밖에 한 군데만 설치되는 경우는 그렇다고 치고 그냥 빼고라도 막 심지어 14투표소, 15투표소까지 한 동네에서 막 그렇게 투표소를 여러 군데 설치해서 하던 데 같으면 그거를 좀 축소할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제안하는 입장에서 그 숫자를 뭐 2000명으로 하자, 3000명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가정했던 대로만 따져보면 예? 관내 투표소도 이만큼이 이틀 동안 시행되죠. 관외 투표소도 253개 시군구에다가 뭐 군인대나 이런 데 특별하게 설치됐던 14군데를 합치면 267개 투표소가 이틀 동안 운영되니까 그걸 합치면 오히려 투표소 숫자는 7,700군데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표만 보게 되면은 제 계약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야, 인건비가 오히려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당일 투표, 이 관내 투표 같은 경우에 예? 관내 투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투표소 숫자를 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0-40%는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14,000군데에서 10,000군데로만 줄인다고 해도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투표 개표 인원을 산정할 때는 총 이제 얼마나 예상 투표를 할 거냐 그 예상 투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뭐 몇 명당 예상 투표수 몇 명당 투표 인원은 몇 명 아니면 몇 개 라인 또 개표 같은 경우도 개표소 이제 실제 투표할 예상 투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라인은 몇 개, 그 한 라인당 몇 명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인원을 산정할 거니까 어쨌든 투표하는 사람 숫자가 뭐 투표율이 확 늘어서 그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지금의 인건비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 뭐 그런 결론을 저는 얻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 투표소 같은 경우에 여기 이 길 끝나면 75,000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행 숫자대로 해가지고 진행한다고 그러면 2시간이면 개표 끝나고 그죠? 평균으로 따졌을 때 좀 뭐 편차가 있어서 더 늦게 끝나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대부분 12시 안에 끝날 겁니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 75,000원만 주면 되니까 150,000원이 아니고 뭐 그런 데서 절감되는 것도 좀 상당히 있지 않겠나. 아무튼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상 투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배정이 되고 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 개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개표기에 묶인 5명은 다른 일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냥 기계가 놀고 있어도 빨리 하면 뭐합니까? 빨리 하고 사람들 빨리 퇴근하는 뭐예요? 나머지 비례대표나 수개표해야 되는 사람들은 계속 뭔가 대기 상태에서 뭔가 일을 계속 하는데 개표기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팀원으로도 합류해가지고 빨리 속도를 높일 수도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냥 개표기만 돌리면 끝 그런 정도였으니까 아무튼 인건비에서는 제가 예산이 얼마나 절감될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계산은 못했지만 이 장비 때나 우편 요금만 해도 215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215억 원이면은 대략 3천만 명 정도가 지금 투표를 했잖아요. 그럼 투표한 사람한테 7천원씩 줘도 210억 원일걸요? 7천원씩 그냥 그럼 5천원짜리 상품권을 줘도 지역 상품권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이나 짜장면 사 먹는 데라도 좀 보태시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투표율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 5천원씩 줘도 150억이면은 되는데
155인가 1,500억인가 동그란 숫자가 헷갈려서 제가 얼추 계산했을 때는 하여간 7,000원씩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산이 얼마나 더 줄어들 거라는 까지 해서 얼추 제 제안의 대략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제 마지막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개표 상황표 뭐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금 개표 상황표 대선이랑 총선 다 입력하고 뭐 분석하고 하던 그 목적 자체가 제 채널에서도 넣었었지만 뭔가 하여간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문제를 드러내야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자 이게 힘이 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꾸자 하는 걸 제안하려고 하는 게 당초 제 목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분석 결과를 제가 채널에 계속 올리고 하면서 대체로 여러분들한테 의견 접수되는 게 보면 사전투표 문제 있으니까 폐지하자. 예? 수개표를 실시하자. 개표기 저거 못 믿겠다. 예? 그리고 인쇄날인도 이거 인쇄날인 때문에 사전투표용지가 들어갈 수 있는 빌미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몇 가지. 그리고 여기 법관 겸직하는 문제도 몇 개 넣어야겠네요. 아무튼 그런 의견을 보면 몇 가지로 추려져요. 근데 이렇게 제목으로 표시할 때는 뭐 서너 가지, 너댓가지 정도로 되지만 이거를 실제로 그러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폐지하자고만 얘기했지, 김의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폐지하고 뭐 부재자 투표로 하자. 뭐 이런 의견도 나왔었고, 일부 그런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수개표를 실시 안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뭔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문서를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자칫하면은요, 제가 개표기하고 수개표의 득표율 차이를 제가 어쨌든 수치로는 처음 나타냈으니까 그런 거, 이런 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구호를 외치는 분들은 그냥 기존의 사전 당일 투표율 그 대수의 법칙만 가지고 구호를 외치고 있고, 또 실제로 이 집계 과정에서 나타난 아주 엉터리 선관위 행태라든지, 개표기가 빠르지도 정확하지도 않다, 심지어 개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분석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제가 섣불리 이렇게 내놓는다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무슨 그거를 제한할 만한, 실행에 옮길 만한 입장에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공장만 돌리고 있는 놈이 숫자 몇 개 집계해 봤다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게 좀 오버일 수도 있고, 그거를 주제넘다고도 말씀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럼 그런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를 좀 주제넘다라고 니까짓 게 뭔데라고 얘기할 사람들 같으면, 그러면 당신들은 뭐 했는데라고 제가 물어볼게요. 예? 그러면 현장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활동하는 분들 외에, 예? 그러면 입법기관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같으면 뭘 했냐고요, 도대체. 그리고 꼴랑 시골정부가 어줍잖게 이런 거를 개혁안이라고 제안을 할 때까지,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뭐 했냐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저는 제가 이런 입장에서 이런 걸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일부 사람들로부터는 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스스로도 내가 이런 거를 제안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거를 자료를 취합하고 뭔가 이렇게 보고서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참 재미없더라고요. 자료를 계속 취합하고 뭔가 거기서 쟤들 문제점을 파악해내고 증거를 찾아내고 이럴 때는 재밌었는데, 막상 마지막
쭉 하다가 이제 이 개혁안으로 해서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거 다들 인정을 하지만 그게 마지막 퍼즐인데 그 마지막 퍼즐을 놓으면서는 좀 많이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간 누군가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가자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아주 러프하게라도 목표를 제시하면, 예? 이 관련해서 처벌하자, 뭐 카르텔 깨부수자, 뭐 선관 해체하자 이런 구호를 외치는 분들한테도 뭔가 이걸 하고 나면 누군가가 완전히 바뀐 우리의 요구를 다 담은 그런 이런 안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거는 누군가는 하여간 미리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아주 어설프지만 제가 이런 보고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제안서를 하여간 처음 제안을 하고요. 보니까 제가 요 링크해 놓은 요 보고서 내용도 뭐 꽤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 그 관련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뭐 충분히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요걸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제 보고서 내용에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예? 아니면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쭉 모아져 가지고요.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서 뭔가 완벽하게 기존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안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이제 뭐 지금처럼 우리가 부정선거에 확신을 가진 분들이야 당연히 동의할 문제인 거고, 또 관심 없는 분들이 봤을 때도 하여간 좀 시끄럽고 귀찮았잖아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한다 그러면 우선 이 처벌하고 하는 거는, 예?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해결해 줄 테니까 한번 그렇게 바꿔봐 하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부정선거 우리가 막 구호 외치고 하면, 예?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새끼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냥 지금 문제가 막 이렇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하니 이상한 놈 소리만 듣는데, 야 그게 있을 수 있냐 대명천지에? 그렇게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집권하고 치러진 선거에서 니네가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야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 이렇게 할 거야. 에? 이틀? 야 지금 같으면은 선거일을 인마 3일을 선거하는 동안에 너 쉬는 날 며칠이었냐? 따져보면 법정 공휴일은 그냥 수요일 하루. 그래 놓고 사전선거하는 날은 금요일 토요일에서 휴일 낀 뭐 직장에 가서도 하고 당일선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쉰 게 뭐 있냐?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안으로 보면은 금요일 날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해서 그냥 3일 내리시자고 하는 거야.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하는 동안 좀 이렇게 재미는 없고 했지만 어쨌든 이걸 출발점으로 제가 제안을 한 거니까요. 이거를 누가 보시든지 간에 이거를 좀 더 보완할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제가 안 하더라도 뭐 김민전 의원이라든지 하여간 관련된 분들이 이거를 좀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모아진다 그러면 그렇게 좀 완벽한 안으로 만들어 가는데 제가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전체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